자, 577번 보겠습니다. 그림에서 16칸 중에서 3개 칸에 다음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숫자를 집어넣는다. 자, 지금 보면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는 오른쪽 수의 오른쪽 칸의 수는 왼쪽 칸의 수의 2분의 1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네. 지금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구조의 도형이 있는데, 그냥 피라미드는 그리지 말고 그냥 숫자만 적어 볼게요. 그냥 그릴까? 네.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나? 네. 쓱.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칸이 채워져 있는 게 여기 4가 있고 여기 2가 있습니다. 자, 가조건을 보니까 가로로 인접한 두 칸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수를 2분의 1배에서 왼쪽 수를 만들겠대요. 왼쪽 칸의 수의 2분의 1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쪽 칸에서 오른쪽 칸으로 갈 때 몇 분의 몇 배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2분의 1배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갈 때 2분의 1배 되는 거니까 빈칸을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얼마일 거고, 8. 그렇지, 8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세로로 인접한 두 칸에는 아래쪽 칸의 수가 위쪽 칸의 수의 2배라고 되어 있어요. 아래쪽 칸의 수가 위쪽 수의 2배니까 밑으로 내려갈 때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적겠다는 거네.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4가 된다 이런 느낌이다. 그죠? 자, 그럼 모든 칸들을 이제 채울 수 있는 규칙이 만들어진 거지 않을까? 그죠? 자, 그래서 나 조건은 위에서 밑으로 갈 때 곱하기 2가 된다. 이 조건입니다. 자, 이 규칙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네 번째 줄에 있는 7개의 수의 모든 합을 찾으래요. 여기만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대로 쭉쭉 내려오면 여기는 또다시 2배 될 거니까 얼마일 거고? 8.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2분의 1배 되니까 4. 여기는 2. 당연히 등비수열이다. 그쵸? 그럼 2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네. 얘가 2의 몇 승? 3승, 2승, 1승. 그러면 4승, 5승, 6승, 7승이 되니까 2의 1승부터 2의 몇 승까지? 7승까지의 합입니다. 자, 등비수열 구할 때 필요한 거. 공비. 얼마? 2. 또 뭐 필요하지? 한 개수. 그치, 한 개수. 한 개수 몇 개? 7개. 그 다음에 초항. 초항 얼마? 2. 자, 공식 쓰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한 개수 승? 1. 그치, 마이너스 1. 자, 그럼 2 빼기 1하면 1 분모 생략될 거니까 2배의 2의 7승 마이너스 1이고, 그럼 2의 8승에서 2 빼는 거니까 256 빼기 2 하면 250 얼마가 될 거다? 4가 될 거다. 이렇게. 잠깐만, 녹화하고 있니 근데? 써놨어요. 다행이야. 뭐라고? 570? 5번? 이것도 그거였나? 이거 저번 시간의 숙제였나? 아니지. 그치. 이걸 빼고 했구나. 여기도 숙제였죠. 248쪽도. 248쪽에 575랑 또 뭐 있어요? 576이요. 576이요? 이렇게 둘 다구나. 자, 그럼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575를 잠깐 봅시다. 자, 575번 보니까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은 2. 그러니까 A1부터 A10까지의 합은 2라고 나와 있는 상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은 8이다. A21부터 A30까지 더하니까 8이 나온대요. 일단은 특징이 보이네. 한 개수가 둘 다 몇 개씩? 10개씩 더해지고 있는 상태다. 그쵸? 자, 그러한 지금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것은 A11부터 A20번째까지의 항의 합을 구하라. 자, 그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한 개수가 딱딱 몇 개씩이니까? 10개씩이니까 우리 부분합 길이도 분명히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했다. 그쵸? 그럼 10개씩 끊겨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럼 A1에서 A10까지의 합은 얼마? 2. 그 다음에 A11에서 A20까지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구하고 있는 대상이고, 그럼 A21에서 A30까지의 합이 얼마? 8.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다. 그쵸? 자, 요 앞에 있는 10개에서 뒤에 있는 10개 항으로 갈 때는 공비가 몇 개 곱해지면 되니까?
10개 곱해지면 모든 항의 분배 법칙 적용되면서 R 10승 곱하면 뒤에 거 10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요 11개에서 20개로 갈 때 이렇게 다시 21번째에서 30번째 항까지 합을 가려면 또 R 몇 승이 곱해질 거니까 10승이 곱해질 거니까 이 부분합끼리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럼 똑같은 값 두 번 곱해서 8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총 몇 배가 된 거기 때문에 네. 4배가 된 거기 때문에 그치? 세제곱. 네. 네.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각각의 곱해지는 값은 두 번 곱해서 4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여기 곱해지는 어떤 특정 값을 우리가 x라고 잠깐 둔다고 쳐볼까? 그럼 x제곱이 얼마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그럼 x는 얼마인 상황이거나 2인 상황이거나 x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는 게 이 x에 해당되는 값이 현재 r 몇 승이지? 10승입니다. 그럼 이 x에 해당되는 값이 r 10승이기 때문에 자, R의 10승은 지금 짝수번 거듭 제곱된 수니까 무슨 수는 될 수 없을까? 음수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X는 얼마인 거고? 2인 거고, 그치? 양수인 2인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값은 얼마다? 4다. 끝.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부분합을 이해하면 해석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합에 대한 이해를 좀 잘 못할 것 같으면 쌤이 이렇게 하나 적어본다 치자. 나한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예를 들어서 자 10이라고 나와 있는 등비수열 AN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한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자 A6가 자 그대로 이번에 얼마나 나와 있냐면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몇 개씩 끊어서 더하고 있지. 4개씩 더하고 있는 건데 대신에 얘는 보통 1, 2, 3, 4 하고 나면 5, 6, 7, 8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3, 4, 5, 6이 나오고 있네. 그럼 여기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찾으라고 할 거냐면 자 공비 R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할 거예요. 이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그럼 첫 번째 방법은 등비수열도 어쨌든 공비를 찾기 위해서 얘들을 전부 다 초항 공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그치? 자, 일단은 그대로 초항 공비로 다 표현을 해볼까? 그럼 여기 A1은 그대로 초항, A로 표현하면 두 번째 항부터 어떻게 표현될까?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이 10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될까?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AR 네제곱 AR 5제곱 그치? 이렇게 더한 게 40이다라고 표현될 건데 자 위쪽에 있는 이 4개 항의 합을 보니까 이게 현재 공통인수가 너무 많아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로 묶을 수 있지? A로 묶어내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는 뭐로 묶어낼 수 있을까? AR 그치? 제곱으로 묶어내면 똑같이 1 더하기 R 더하기 R제곱 더하기 R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부터 R 3승까지의 합도 다시 무슨 인수니까? 공통인수니까 자, 이 식을 통째로 나누면 식의 구조가 간단해지지 않겠냐 이 생각인 거죠. 그럼 양변 나누면 좌변은 몇 분의 몇이 남아요? 4분의 1. 우변에 A 약분되고 여기 덩어리 약분되면 뭐 분의 1이 남는다? R제곱분의 1. 그럼 R제곱이 얼마이므로? 4이므로 가능한 R값은 몇 가지? 2가지. 이 또는 무슨 이? 마이너스 2.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너네 잘 봐봐 이제. 자,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의미인 건데 지금 위쪽에 있는 식이랑 밑에 있는 쪽의 식을 비교했을 때 얘는 A 곱하기 B링 있는 식에다가 그대로 누구 제곱만 곱해지면 아래게 되는 거냐면 R 제곱만 곱해지면 아래쪽 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요 식에다가 그치 내가 R 제곱을 곱한다라고 하면 자 다음 식에다가 R 제곱을 곱하면 여기 괄호치면서 이 R 제곱이 모든 항에 뭐 돼야 되는 걸까? 분배가 되겠지. 그럼 이 R제곱이 모조리 분배되면 A1은 A 몇 번째 항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2칸 더 가서. 맞잖아. 공비 2개 더 곱해지니까. 그럼 A2에서 다시 공비 2개 더 곱해지면 몇 번째가 드러날까? 4번째. 그럼 A3에서 공비 2개 더 곱해지면서 5번째, 6번째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의 번째수의 차가 몇 개로 일정하기 때문에 2개로 일정하니까 위쪽에 있는 식에다가 통째로 그냥 공비 R 제곱을 곱하면 아래쪽 식의 값이 될 수밖에 없다. 무슨 법칙을 통해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이해했어? 이게 등차수열이랑 좀 다른 형태지 곱해지는 거니까 이해해? 그래서 여기 곱하기 R 몇 승을 쌤이 그대로 표현한 거야? 10승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있는 상태의 식이었고, 자, 이 식에다가 곱하기 R10승을 한다는 말이 이 R10승이 모든 항에 뭐 된다는 얘기일까? 분배가 돼요. 그럼 R10승 분배되면 얘가 몇 번째 항이 돼요? 11번째. 그럼 그 다음 건 몇 번째가 되고? 12번째. 그대로 따다다닥 만들어지니까 이 결과가 그래서 A11 더하기 A12 더하기 두두두에서 A 몇 번째까지? 20번째까지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인 거지. 그래서 앞에 10개에서 뒤에 10개로 갈 때 R 몇 승만 곱하면 된다? 10승만 곱하면 된다. 그럼 다시 중간 거 10개에서 다음 10개로 갈 때도 R 몇 승 곱해지면? 10승 곱해지면 되니까 그럼 이 덩어리의 합끼리 다시 공비가 R 몇 승으로 일정한? 10승으로 일정한 등비 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끝!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가운데 이제 숫자의 합을 찾을 수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구조도 좀 볼 수 있어야 돼. A1, 2, 3, 4에다가 R 제곱을 곱하면 3, 4, 5, 6 이렇게 요 4개의 항의 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럼 이 식을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10에다가 R 제곱 곱해서 40 된다 그래서 자 10R 제곱이 40이 된다 이렇게 만들자는 얘기인 거죠. 컷?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나한테 자,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고 얘가 8이야. 지금 등비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얘가 256이야. 그럼 이거 봤을 때 위에 거에다가 밑에 거로 갈 거면 R 몇 개 곱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까? 6개. 이해했어? 그럼 8R의 몇 승이? 6승이 256인 거고 그럼 얘는 2의 3승이고 얘는 2의 몇 승일까? 8승이죠. 약분하고 나면 R 6승이 2의 몇 승 되니까? 5승이 되니까 R 값은 뿔마? 뿔마라고 할 수 없네. 그럼 R 3승 값 정도는 뿔마 누구의? 루트의 2의 5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 여기까지만 정리할까? 뭘 여기까지만 정리해. 여기서 가능할 값은 몇 개일까요? 실수해서. 1개. 거듭 제곱근을 배웠잖아. 6번 곱해서 32가 돼. 2개. 그치. 지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짝수 제곱근이니까 부호 플러스 버전이랑 마이너스 버전 몇 개 있을 거다? 2개 있을 거다. 그럼 그때 대응되는 R 값은 뿔마 6제곱근 얼마다? 32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뿔마 6제곱근 2의 5승이니까 자, 지수 법칙으로 나타내면 뿔마 2의 몇 분의 몇 승으로 표현할 수 있냐? 그렇지, 6분의 5승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공비 찾아놓고 나서 얘를 못 써가지고 답을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아놔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복잡한 숫자가 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개 항의 합에 대한 얘기를 쭉쭉쭉 정리를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걸 꼭 이 부분합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만 풀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거든. 자, 한번 확인을 해보자. 봐봐. 여기가 지금 이고, 여기가 지금 얼마였냐면, 뭐였지? 8이었지. 자,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등비 수열이잖아? 어쨌든 공비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얘들의 합을 표현하는 공식을 쓰면,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A1이니까 A에 R에 몇 승? 10승 마이너스 1. 이 값이 되는 거다. 그치? 네. 이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주어진 거냐면 2라고 주어진 겁니다. 얘는 한 개수는 똑같이 몇 개인 거고 10개인 거고 공비 변화가 있을까? 없어. 공비도 여전히 R이에요. 그치? 그럼 얘는 무슨 항만 달라진 거냐면 초항만 A 몇 번째 걸로? 21번째, 21번째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R-1에 초항이 A 21이니까 A에 R이 몇 번 곱해진 거? 20번 곱해진 거. 거기에 이제 R에 10승 마이너스 1이 생기는 거야. 됐지? 이 값이 지금 얼마라고 주어진 거지? 8. 근데 지금 두 식을 면밀히 잘 관찰해서 연립을 해야 되는데 잘 보니까 뒤에 있는 시간에 앞에 있는 식이 뭐 되어 있지?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럼 그대로 적어줄 수 있지 않을까? 자, 요래 R-1분의 A 곱하기 R의 10승 마이너스 이 친구가 그대로 앞쪽에 있는 합은 얼마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니까 그럼 얘는 2 곱하기 R의 몇 승이? 20승이 8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R 20승이 얼마인 거니까?
그치, 4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자, R 20승이 4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여기서 뭘 계산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찾는 시계값도 적는 거죠. 그럼 내가 찾는 시계값은 저 초항만 또 바뀌는 거지. 그럼 얘를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뭐 빼기 뭐 분해? R 빼기 1분해. 자, 초항이 A 11이니까 얘는 AR의 몇 승짜리? 10승짜리. 그럼 AR의 10승에 그대로. R의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요렇게까지는 분명히 얼마라는 게 앞에 있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R 10승 구하는 거니까 나는 R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R 10승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R 20승이 4인 거니까 R 10승은 제곱근 개념 따라서 플러스이거나 무슨 이일 수 있는데 마이너스일 수 있는데 짝수번 곱한 대상의 거듭 제곱이 음수일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2가 들어가면서 2는 4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너네 이 식의 표현을 봐봐. 2 곱하기 R의 20승에다가 R의 20승을 곱했더니 8 된다는 게 결국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R 10승이잖아.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R 10승이잖아. 그럼 결국에 여기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려면 R 몇 승이 곱해질까? 20승이 곱해진 거니까 그래서 2 곱하기 R 20승이 8로 계산된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축약해서 지금 부분합들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쌤이 얘기를 한 거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잘 정리를 해놓으면 어쨌든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계산이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잘 해놓으시고 자, 필요한 거 정리를 하는 동안 쌤이 576번 적고 있을게요. 띠링 볼게요. A2 3입니다. A5 32인 등비수열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초항 공비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쉬운 게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갈 거면 공비 몇 개? 3개 그치 곱해질 거니까 그럼 4에다가 R 3승 곱한 게 얼마다? 3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치? 자, 4 약분하면요. R 3승이 얼마? 8. 그럼 얘는 홀수 거듭 제곱근은 대응되는 R 값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 끝. 그러면 그 등비수열의 합이 처음으로 언제 1000을 넘는지 물어봅니다. 그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인지를 모르니까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했을 때 100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소의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내가 찾아야 되는 거 공비 있어야 되죠. 얼마? 2 구해줬어요. 그럼 초항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럼 초항 찾으러 가는 건데 자, 지금 여기 A3, A2가 4라고 돼 있으니까 A1으로 갈 거면 여기서 R을 하나 나누면 되지. 그럼 곱하기 R분의 1 하면 R분의 1 하면 얼마일까? 그렇지. 초항은 2가 되는 거겠죠. 초항은 2고요. 한개수는 몇 개인지 모르니까 n개라고 잡아주고 자, 미지수 잡아서 방정식 만들면 부등식 만들면 뭐 빼기 뭐 분해? 2 빼기 1분의 초항 2에 n승 마이너스 1이 뭐보다 크다? 1000보다 크다.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 그치? 분모 1일 거니까 생략될 거고 양변에 2 약분하고 나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몇백보다 크다가 돼요. 500보다 크다. 그럼 2의 n승은 뭐보다 큰 겁니까? 500보다. 자, 그럼 여기 가능한 자연수 n 중에서 최소는요. 2의 거듭 제곱수가 언제 500을 넘을까? 512일 때. 그치, 그게 몇 승이야? 그치. 그럼 n이 9일 때부터 가능한 거고 8일 때까지는 돼, 안 돼? 안 되니까 처음으로 넘는 건 자연수 n이 얼마일 때다? 9일 때다.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마무리. 자, 지워도 되나요? 네. 자, 그럼 이거는 지워도 되지? 네. 자, 573이 8입니다. 이렇게 사실 일정한 규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도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프랙탈이라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아는 척해. 그렇게 나와요. 프랙탈만 알고 내용을 모르면 안 되겠다. 그치? 어쨌든 이 도형에서는 반드시
등비수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찾아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처음에 한 변 길이가 3인 정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이걸 첫 번째 시행해서 몇 등분 한다고 돼 있어요? 그치, 9등분. 9등분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세로로 3등분, 가로로 3등분해서 자, 9등분을 합니다. 자, 9등분 해놓고 나서 심심하니까 정 가운데 있는 사각형을 색칠을 하겠대요. 심심하단 말이야. 아니야, 심심해. 심심해서 계속 할 거예요. 했더니 정사각형이 더 만들어졌네? 또 몇 등분 하고 싶어요? 9등분 하고 싶어요. 그치, 그런 감정이 들잖아. 너네도 심심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안 들어요. 어? 안 들어요. 안 든다고? 아,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 전 들어요. 그치. 똑똑한 척 아니에요. 무시.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또다시 가운데 정사각형들, 9등분한 것 중에서 자, 가운데 있는 한 조각을 색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정사각형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죠. 또 각각의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몇 회 반복한다 그랬냐면 8회 반복한다 그랬어요. 자, 8회 반복했을 때 색칠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래요. 자, 실제로 8회를 반복하고 있을 수는 있을까? 없다, 그치? 당연히 규칙성 찾자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먼저 회를 나눕니다. 자, 1회 반복 후에는 나한테 정사각형이 몇 개만 생기지? 하나만 생기죠. 이렇게 하얀색 정사각형이 하나. 자, 그런데 2회를 반복하고 나니까 자, 조금 더 큰 정사각형이 작은 정사각형이 몇 개가 생겼습니까? 8개가 생긴 거죠. 괜찮아. 이해했니? 그럼 그 다음에 생기는 사각형의 개수는 과연 몇 개가 될까? 29개. 여기를 이제 9등분하면서 한 조각을 칠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작은 정사각형 파란색 조각은 몇 개가 생기는지 이제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몇 개가 생길 것 같아요? 24개. 24개? 24개. 왜 24개라고 생각했어? 너무 생겼어요. 전 72개요. 72개? 네. 왜 72개라고 생각했어? 저도 저는 나왔어요. 72개가 맞습니다. 72개가 맞아? 네.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둘 다 없어요? 음. 그럼 저는 16개요. 아니 뭐야. 64개입니다. 아, 64개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 64개입니다. 정답은 64개죠. 규칙이 뭐 하죠, 지금? 일정하죠. 네. 다음 도형을 만들 때 규칙이 일정해요. 그럼 너네 봐봐. 처음에 정사각형이 있었어. 네. 그럼 여기에서 9등분을 해서 첫 번째 사각형이 생긴 거죠. 그 이유는 처음에 있던 큰 정사각형이 몇 개였기 때문일까? 한 개였기 때문에 흰색 부분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이해했니? 그러면 남아있는 몇 부분이 생기지? 8부분의 도형을 다시 몇 등분을 하는 겁니까? 9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8개의 정사각형을 9등분을 해가지고 그 안에 도형 하나당 또 색칠된 부분은 몇 개만 생기지? 하나씩만 생겨. 그럼 요 노란색 정사각형이 몇 개냐에 따라서 노란색 부분이 몇 개 색칠된지 확인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노란색 정사각형은 총 몇 개가 있지? 8개죠. 이게 8개인 이유는 처음에 9등분한 것 중에 몇 개 빼고기 때문일까? 한 개 빼고기 때문이야. 그치? 그러니까 처음 개수에 비해서 다음 도형의 개수는 몇 배로 확장됩니까? 8배로 확장된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제 이 노란색 상황에서 또 이 부분당 정사각형, 요 파란색 정사각형 하나당 색칠된 도형이 하나가 생길 거거든? 이해했니? 그럼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갈 때의 규칙이랑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갈 때의 규칙성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똑같이, 그치? 얘를 확대해서 그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야. 그죠? 맞아요?
그럼 지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 노란색 색칠된 도형이 총 정사각형이 큰 게 8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노란색이 8개가 남았기 때문에 노란 부분은 8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치? 근데 이 노란 거에서 다시 9등분을 해가지고 이 안에 이 파란색 정사각형을 또다시 색칠을 하나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이 파란색 사각형이 몇 개인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 파란색 사각형은 이 노란색 정사각형 안에 요거 한 개당 몇 개씩 만들어져요? 8개씩 만들어진다는 거 이해하겠어? 여기 하나는 색칠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근데 그 노란 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총? 8개가 있는 거지. 이해해? 그럼 당연히 8에다가 8을 뭐 해야 될까? 곱해야 되니까 몇 개가 되는 거다? 64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한 도형당 지금 확장되는 도형이 몇 개씩 늘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8개씩 늘어난 게 눈에 보이니까 그냥 규칙성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개수비도 일정하게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지금 개수가 1개짜리에서 8개가 되면서 자, 개수비가 8배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것도 당연히 개수비는 몇 개일 거다? 8배일 거다. 그럼 얘들아 4회차에 내가 그림을 꼭 그려봐야만 이 더 작아진 정사각형의 개수를 알 수 있을까? 아니지. 어차피 몇 배 될 거라는 생각이야? 그치. 8배 될 거라는 생각인 거야. 그럼 얘가 지금 2의 6승이잖아. 그럼 거기에 2의 3승을 곱하면 여기는 2의 몇 승계가 곱해질까? 9승계가 곱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몇 회까지 반복하래요? 8회까지 반복해서 그 8번째 항까지의 모든 색칠된 도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다 무슨 셈 하겠다? 덧셈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각각의 넓이들을 찾아야 되는 건데 개수는 8배씩 되는 거 확인했지만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변하는지 모른다. 그쵸? 찾아야죠. 그럼 첫 번째 흰색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얼마짜리였어요? 1짜리였어요. 3등분한 거를 3짜리를 3등분해서 한 변 길이가 만들어지니까. 그치? 그럼 노란색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얼마가 될까? 3분의 1. 그치? 그걸 또 3등분한 거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그럼 지금 도형의 넓이를 보는 겁니다. 이 두 도형의 닮은 비는 몇 대 몇이 되겠어요? 3대 1. 3대 그치 1이 되겠지. 1대 3분의 1이니까. 그쵸? 3분의 1에 축소되죠. 근데 도형의 넓이 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넓이의 비율을 확인하면 제곱하면서 몇 대 몇이 된다? 9대 1. 그럼 흰색 사각형이랑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의 비율은 갈수록 몇 분의 몇 배 될까? 9분의 1배가 돼. 그치?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첫 번째 지금 도형의 조각의 넓이의 합을 셈이 A1이라는 등비 수열의 초항으로 둘 거고 이 노란색 8개를 모아서 자, 두 번째 넓이 총합이라 해서 A2라고 만들 겁니다. 그럼 A1에서 A2로 갈 때 지금 몇 분의 몇도 곱해지면서 9분의 1도 곱해지면서 뭐도 곱해져요? 8도 곱해지니까 여기 전체 공비는 결국에는 몇 분의 몇이 될 수밖에 없을까? 9분의 8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인 거야. 이해를 하겠니? 그러면 자 8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정보의 조각을 모읍시다. 공비 필요하겠죠. 몇 분의 몇? 9분의 8. 자, 그 다음에 항 개수를 알죠. 어쨌든 8회 반복 후에 색칠된 도형 넓이 합이니까 1회부터 8회까지 나오면 항은 몇 개일까? 8개가 되겠죠. 그럼 나는 이제 무슨 항만 열심히 찾으면 돼? 초항. 초항은 A1인 거죠. 그럼 넓이 1짜리가 한 개 더해지니까 초항은 얼마다? 1이다. 자, 이제 공비가 1보다 큰 상태입니까? 작은 상태입니까? 작은 상태니까 R-1 해야 돼? 1-R 해야 돼? 그치. 그럼 우리 1-R 했으면 얘는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 분의? 9분의 8분의 초항 얼마에? 1에 1 마이너스 9분의 8의 전체 몇 승이다? 8승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 이거 번분수고요. 위아래로 몇 배 하면 표현이 간단해질까? 그치. 9배. 9배 하면 간단해지겠죠. 그럼 9 빼기 8 하면 그냥 분모에 남는 게 1 생략될 거고 자 무시하고 그럼 얘는 9 곱하기에 그대로 1 마이너스 9분의 8의 전체 몇 승이다? 8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거듭제곱 표현들 뭐 밑이 3인 걸로 바꾸든 2인 걸로 바꾸든 문제의 조건에 맞게 바꾸면 되겠죠. 자 이거 어차피 객관식이네요. 아니 저기 서술형이네. 그치? 주관식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답 적어 놓는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프랙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 쉬워. 다른 게 프랭켄이에요? 프렌탈이다. 근데 저거 한국어로 적으시면 안 돼요? 저거 오늘 써보고 싶어요.
프랙탈. 프랙탈.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어이 거야. 뭐야? 저렇게 자르는 게 프랙탈인 거죠? 일정한 비율 규칙으로 도형을 작게 잘게 쪼개면서 확장하는 거. 자랑할게요. 자랑까지 한다고? 이런 건 자랑하지 마. 부끄러워할 거야, 애들이. 나중에 초록창에 쳐봐. 네. 프랙탈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프랙탈 도형들 나올 겁니다. 저기서 뭐 피타고라스의 나무도 나올 거고 뭐 많이 나와. 피타고라스 나무 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있어. 쳐보면 알 수 있어. 궁금하면 쳐봐야지. 자, 이거 프랙탈 도형에서 변형되는 거 하나만 얘기할 건데 뭐 어려운 거 안 하고 그냥 저기 정사각형 나왔으니까 저거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자, 비슷한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한 변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었습니다. 자, 심심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4등분을 했습니다. 자, 4등분을 하고 나니까 원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자, 이렇게 원 두 부분만 그려요. 원을 색칠합니다. 자, 그럼 다시 남은 정사각형이 몇 개가 생겼지? 2개가 생겼어요. 또 4등분을 합니다. 심심하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같은 규칙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럼 또 내접하는 원을 각도형에 2개씩 그릴 거니까 총 노란색 원은 몇 개가 생기는 걸까? 4개. 그치, 4개가 생기겠죠. 색칠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럼 또 남은 부분이 생긴다. 그치? 또 몇 등분 해본다? 그치, 4등분, 4등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또 색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는 원이 몇 개가 생길까요? 8개. 그치, 8개가 생기겠죠. 눈에 보이니까. 그럼 그 다음 같은 규칙으로 일정하게 이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나가면 그 다음에 생기는 원은 몇 개가 생길까? 16개. 그 다음 거는 32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복해 나갈 때 자, 이 시행을 10회 반복한 후에 색칠된 부분의 넓이 총합을 구하래요. 계산해 보세요. 똑딱. 1회 했을 때가 노란색으로 치는 거예요? 흰색으로 치는 거예요? 잘못 말했죠. 초원이랑 잘못 말했어요. 아, 초원도 입으려고 이상하잖아요. 무슨 말이야? 뭔가 하나 잘못됐는데. 자, 얼른 해보자. 처음에는 하얀색 원이 몇 개 생겨요? 2개예요. 2개요. 자, 노란색 두 번째 원은 몇 개? 4개예요. 4개. 세 번째 파란색 원은 몇 개? 8개. 8개. 민서야, 너 도대체 집에서 뭘 하다 오는 거야, 맨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야, 맨날? 내가 눈은 뜨고 있는데, 혼은 빠져 있어. 아, 무슨 소리 했죠? 소리 좀. 하지 마. 자, 봅시다. 자, 그러면 하얀색 원 2개, 노란색 원 4개, 파란색 원 8개. 개수는 계속 몇 배씩 늘어납니까? 2배씩 늘어나죠. 근데 우리 개수비만 따져서는 안 되잖아. 그쵸? 그치, 도형의 넓이비를 따져야 되는데, 그럼 이 흰색 원의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4짜리 절반하면 여기 지름이 얼마짜리가 되니까? 2짜리 되니까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이었습니다. 그럼 얘의 반지름은 1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을 찾으러 가는데, 그럼 얘가 지금 가지는 지름 길이가 또다시 2의 절반인 얼마? 1이 되는 거니까 1의 절반을 하면 노란색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도형의 닮음에 대한 축소 비율은 닮음 비가 몇 대 몇이 될 거니까? 2대 1이 될 거니까 넓이비는 제곱비에서 4대 1이 되겠죠. 그럼 넓이는 몇 분의 몇 배 되고 있다는 생각? 4분의 1배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음 항으로 갈 때 4분의 1도 곱해지면서 뭐도 곱해지니까? 2도 곱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4분의 1배 되면서 2배가 되면 몇 분의 몇 배가 된다고 볼 수 있을까?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공비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초항 찾으러 가봅시다. 자, 초항은 그러면 하얀색 원 넓이 2개지 않습니까? 하얀색 원의 첫 번째 반지름이 1이었어요. 그럼 반지름 제곱에 파이 달 거니까 첫 번째 원의 넓이가 파이죠. 그럼 파이 몇 개니까? 2개니까 초항은 몇 파이? 2파이가 되겠죠. 자, 한 개수는 몇 개입니까? 10개짜리죠. 한 개수는 빠짐없이 잘 세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식만 되면 1 마이너스 몇 분의 몇에? 2분의 1의 초항, 2분의 2파이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승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분모의 얘가 계산되면 2분의 1일 거니까 위아래로 몇 배 하면서 2배. 2배 정도는 그치 해주면서 1 남으면서 자, 2 곱하면 몇 파이에? 4파이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승의 그치 계산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까지. 가능? 그럼 답 뭐예요? 저거 답이 이거지. 뭘 답을 적어놓고 답을 뭘 숫자가 이렇게. 숫자 파이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2의 10승도 계산할 필요는 없죠?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됐나요? 이렇게. 자, 끝!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579번으로 가죠. 여기 미적분 2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나? 누구였지? 수아? 이거 가지고 이제 무한히 이 도형을 더한 거를 계산하면 미적분에서 급수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이것도 공부돼요? 이거는 아주 잠깐이에요. 수열의 극한이라고 해서. 엄청 쉬운 편이야, 그래서.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579번입니다. 맞죠? 네. 자, 어느 정도 이제 기초 계산은 같이 한번 확인했으니까 빠르게 산수 쭉쭉쭉 해 나갈 건데,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두겠대요. 이렇게. 알겠어. 자, 그렇게 했더니 지금 로그 3에 SN 플러스 3이 그대로 n 플러스 1이랑 관계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로그로 만들어진 식이네. 자, 일단은 알겠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볼게요. 자, 이 수열에 자, 일반항을 한번 찾아본다 치면 그 일반항이 AN이 P 곱하기 Q의 n승꼴이래요. 자, 이런 상태일 때 상수 PQ에 대해서 P-Q의 값을 한번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했네. 그럼 생각을 해보자. 지금 수열의 합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다, 그치? 그러면 수열의 합을 정의해주고 나서 무슨 항을 찾는 문제입니까? 일반항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번쩍 떠올라야 되는 게 뭘까? SN을 통해서 누구를 찾으려면? AN을 찾으려면 자, 이 AN은 두 가지로 나뉘죠. N이 얼마일 때랑 1일 때랑 얼마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1일 때는 S1을 통해서 초항을 찾아주면 되고 2 이상일 때는 SN에서 뭘 빼야 된다? SN-1을 빼서 AN번째 항을 찾는다. 이 생각인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여기 SN이 식이 예쁘게 정리가 안 돼 있어. 왜일까? 뭐가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너무 불편하네? 그럼 우리는 로그를 다룬 역사보다 지수를 다룬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그쵸? 지수식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이 SN에다가 3을 더한 식의 값은 누구의 몇 승이다? 3의 n 플러스 1승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자, 결론입니다. 그럼 얘를 SN에 대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그럼 SN은 3의 n 플러스 1승, 자, 플러스 3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겠다. 그치? 자, 초항 정리해 볼까요? A1은 그럼 뭐가 됩니까? 1 집어넣으면 6. 그치? 9 마이너스 3에서 6 되고. 자, 이게 첫 번째 항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상의 항에 대해서 AN을 찾으러 가볼게요. 그럼 SN은 여기 있으니까 거기서 S에 n-1을 뺄 거고, 그럼 n 자리에 뭐 대입하면 되니까 n-1 대입되면 플러스 1 없어질 거라서 3에 n승 마이너스 3 여기까지 되겠어. 자, 뺍니다. 자, 빼버리면 좌변에 남는 게 AN이다. 그쵸? 그러면 상수항은 없어질 거니까 난 누구에서 누구 뺀 것만 계산을 하면 되지? 3의 n 플러스 1승에서 3의 n승 뺀 것만. 공통인수 있죠? 누구 묶어낼 수 있어요? 3의 n승. 그 묶어내면 뭐 빼기? 3 빼기 1이니까 여기 얼마 되면서? 2 되면서 여기 식이 2 곱하기 3의 n승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컷! 그럼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돼야 사실 일반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 그럼 실제로 얘가 초항부터 등비 수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여기에 1 넣으면 A1이 얼마가 돼? 6. 뭐야? 여기 있는 초항이랑 어떻네? 같네? 그러니까 얘는 초항부터 등비 수열 맞다 아니다? 맞다. 그래서 이 식이 그대로 2 곱하기 3의 n승 구조니까 P는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고 Q가 3이라는 얘기가 되죠. 끝! 자, 어렵지 않은 문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588번으로 갈게요. 고마워. 586번부터 봅시다. 아이고, 분필 다 빠졌네.
자, 586번 보면 세 수 O랑 A랑 B가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돼 있고, 자, 요 상황에서 나한테 로그의 A의 5B 플러스 로그의 B의 5 계산한 값이 3분의 7을 만족시킨다고 할 때, 자, A 더하기 B 값을 찾으래요. 문자 몇 개? 2개. 2개. 조건식도 몇 개? 2개. 2개. 왜? 여기서 등비수열이라 그러면 중앙 표현 이용해서 누구 제곱이? A 제곱이 5B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럼 이 로그식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봤을 때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밑이 달라요. 그럼 밑을 통일할 수 있는가 하고 봤더니 그 관계식이 아름답지도 못해. 근데 여기 보니까 딱 몇 B가 나와요. 5B. 여기 딱 5B가 나오네? 그럼 이거 누구 제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A제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네가 A제곱이면 로그 A의 A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지? 그치? 아, 그래서 2 플러스 로그 B의 5가 3분의 7이 된 겁니다. 이 식부터 정리하자는 얘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2는 넘어가서 계산될 수 있으니까 로그 B의 5가 그대로 3분의 1이고, 그치? 그럼 5라는 값이 누구의 몇 승이다? B의 3분의 1승이다. 그럼 B는 양변 세제곱하면 나오겠네? B는 5의 몇 승? 세제곱. 그래서 125가 되는 거겠죠. 컷! 그럼 B가 125인 걸 여기에 넣으면 누구도 정해질까? A도 정해지겠죠. 그럼 A 제곱이 5 곱하기, 그치, 5의 3승이니까 5의 4승 될 거고. 그럼 가능한 A 값은 몇 가지가 되죠? 2가지. 그럼 플러스 5의 제곱인 25이거나 마이너스 5의 제곱인 마이너스 25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양수일까 음수일까 정답이? 양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 B가 아시죠? 그렇지. 밑의 조건이죠. 잘했어. 로그가 등장해 있으니까 밑이 왜 웃는데? 잘했는데. 밑이 지금 A라고, 우아하는 것 때문에 웃은 거지. 그렇지. 밑이 지금 A에 있으니까 밑은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A가 25가 돼야 되는 거죠. 컷! 이렇게. 그래서 A는 25, B는 얼마다? 125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588번으로 가봅시다. 자, 588번입니다. 자, 수열 AN이 초항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에요. 뭐야, 결정이 됐네? 초항 1, 공비 2. 자,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AN은 1 곱하기 2에 n-1승. 됐지? AR n-1승. 자, 그럼 1은 생략될 거니까 AN은 그냥 2의 n-1승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수열하면서 AN이랑 AN 플러스 1을 곱한 수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수열이 이제 뭘 얘기하냐면, 보통 이렇게 어떤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중괄호를 표현하면 이제 이 자리에 자연수의 1부터 넣으면서 수열을 나열하는 거였거든. 자, 다시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볼게. 수열 AN이라고 하면 하품 진짜 적나라하게 하네. 그럼 여기에 n에 1부터 들어가면 첫 번째 항이 정의된다 이 말인 거야. n에 2가 들어가면 두 번째 항 얼마가? A2가 정의된다 이런 말인 거고. 이해하겠어? 그러한 수열의 지금 일반적인 모양을 수열 AN이라고 하면서 괄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수열은 AN과 AN 플러스 1을 무슨 셈한 거니까? 곱셈한 거니까 얘 첫 번째 항은 여기에 1 넣으면 A1과 A2를 무엇한 값? 곱한 값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얘 두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걸까? A2 곱하기 A3 이런 항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얘 n번째 무슨 항이? 일반 항이 AN과 AN 플러스 1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수열에 대한 표현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볼게요. 얘의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얘의 초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럼 초항부터 제10항까지 합 구하라 했으니까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일까? 아니야. 이 수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요게 첫 번째야. 요게 몇 번째야? 두 번째야. 이러한 항들을 10번째까지 더하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어떤 형태의 수열인지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자, 그 일반항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AN이랑 AN 플러스를 곱해서 n번째 일반항이 만들어지는데 그 n번째 일반항이 지금 AN은 2의 n-1승이니까 얘는 2의 n-1승에다가 곱하기 n자리에 뭐 넣으면 되지? n 플러스 1승. 그럼 2의 n 플러스 1승 넣으면 여기가 n승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2n-1승이 됩니다. 컷! 일반항이 지수식이네 무슨 수열일 수밖에 없고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럼 현재 나의 공비는 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지수식의 밑은 얼마이다? 4가 되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 n의 개수가 얼마짜리일 때를 보는 거니까 1일 때를 보는 거니까.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승은 좀 보기 불편하니까 분리할까요? 2의 마이너스 1승 분리하면 얘는 몇 분의 몇으로 튀어나와요? 2분의 1 곱하기 그럼 2의 2n승이니까 4의 무슨 승으로? n승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밑이 지금 얼마인 지수식이라서 4인 지수식이라서 얘는 밑이 공비가 얼마인? 4인 등비수열이다. 이해했니?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등비수열의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인 공비는 찾았어요. 공비는 얼마가 됐고? 4가 됐고. 그럼 초항만 찾으면 되네. 초항은 얼마고요? 1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여기에 1 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에서 2가 되고. 자, 그러면 항 개수는 몇 개입니까? 10개인 거 그대로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럼 그 수열의 합은 뭐 빼기 뭐분의? 4 빼기 1분의 초항 얼마에? 2에 4에 10승 마이너스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자, 요거 분모 계산해서 정리해보면 3분의 2에 4에 10승 마이너스 1꼴이 된다. 뭐 필요에 따라서 2에 20승으로 적어줘도 되고요. 끝! 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나만 더 하고 가보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이랑 등차 수열을 더하거나 빼면 등차 더하기 등차는 무슨 차 수열이었지? 당연히 등차였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각각의 공차를 D1과 D2라고 하면 전체 등차 수열의 공차는 뭐가 됐다? D1 플러스 D2가 되는 거였다. 그치? 왜냐하면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몇 차식이었기 때문에 1차식이었기 때문에. 그럼 1차원 개수가 합해지면 전체 개수가 결정되니까 그대로 등차 수열의 공차도 이렇게 덧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였다. 그쵸? 자, 그럼 등차 빼기 등차도 무슨 차였습니까? 등차 수열이었고, 대신에 공차는 두 개 더해지는 게 어떻게 아니라 두 개가 그치 빠지는 결과가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등차랑 등차랑 곱했을 때는 등차 같은 게 나왔습니까? 안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하나 잡아주고 가볼게요. AN이 2N 플러스 1이고 BN이 3N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딱 봤을 때 얘는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 2인 등차 수열. 얘는 공차가 얼마인? 3인 등차 수열이죠. 그 두 수열을 더해도 새로운 등차 수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몇 N 하고 시작할까? 그치, 5N 하고 시작을 하겠다. 그치. 그럼 얘의 공차는 이 둘을 무슨 셈한 값이다? 더한 값이다.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생략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 얘기를 해봅시다. 등비 수열이랑 등비 수열을 곱해야만 무슨 수열이 되냐면 등비 수열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식의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그것보다 좀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AN이라는 어떤 등비 수열이 1, 2, 4, 8, 16 가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항으로 갈 때 공비가 얼마죠? 2죠. 그럼 BN의 쌤이 적어볼 건데 얘는 3, 9, 27, 81, 243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다음 항으로 갈 때 얘의 공비는 얼마지? 3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AN과 BN을 곱한 수열을 표현해 보려고 해. 그럼 AN, BN 곱한 거는 첫 번째 항은 뭐 곱하기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3이고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9가 되죠. 세 번째 항은 4 곱하기 27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도형에서 프랙탈 도형에서 개수비랑 전체 넓이의 비율 변화를 곱한 거랑 사실 같은 개념이거든. 자, 이해해보자. 앞쪽에 곱해진 수열들의 공비는 끊임없이 몇 배씩 돼요? 2배씩. 2배씩 돼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수열의 관계끼리는 자, 다음 항으로 갈 때 끊임없이 얼마가 곱해져요? 3배씩. 3배씩 곱해져요.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결국에는 2배도 되면서 동시에 몇 배도 되니까 3배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공비가 몇 배가 된다? 6배가 된다. 그래서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의 곱은 새로운 무슨 수열을 만든다? 등비 수열을 만든다. 이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등비 수열의 공비가 만약에 R1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등비 수열의 공비가 R2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둘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등비 수열은 당연히 공비가 R1과 R2의 무슨 셈으로? 곱셈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죠?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쌤이 표현을 만든 거고 그럼 이것도 지수식의 연산으로 쌤이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볼게. 봐봐. AN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좀 피곤할 거니까 쌤 숫자를 해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이 뭐 예를 들어 4 곱하기 2의 n승이었다고 쳐보자. BN이라는 지금 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예를 들어서 뭐 5 곱하기 3분의 1의 전체 n승이었다. 이렇게 쳐봅시다.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 지수식의 형태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AN은 공비가 얼마인? 2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얘는 공비가 얼마인? 3분의 1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그럼 이거 두 개를 지금 무슨 셈 해보겠대? 곱셈에서 새로운 수열 AN, BN을 정의를 해보겠대. 이해했니? 그럼 이 AN과 BN의 일반항의 곱은 두 개 곱하면서 5, 4에서 몇 되고? 20 될 거고 2n승이랑 3분의 1의 n승 곱해지면 3분의 2의 n승이 될 거니까 자, 이의 전체 공비는 몇 분의 몇일 수밖에 없을까? 3분의 2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곱해서 등비 수열이 되면 등비 수열과 등비 수열을 나누어도 무슨 수열이 될 수밖에 없을까?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곱에 대한 얘기만 짧게 하면서 이렇게 내용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 있어. 봐봐. 얘가 지금 일반항이 AN이랑 AN 플러스 1이 곱해졌잖아. AN도 어쨌든 공비가 얼마인? 2인 등비 수열인 게 보여. 네가 공비 2짜리구나. AN 플러스 1은 여기에 1부터 들어가면 A2가 생기는 거니까 초항만 두 번째 항부터 나열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떻게 가? A1, A2 이렇게 가는 거지. A3. 그럼 이 수열은 N에 1부터 들어가면 어떻게 가는 거야? A2, A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무슨 항만 다른 거지? 초항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AN이 지금 2의 n-1승이면 그래서 우리가 AN 플러스 1은 2의 n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n승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치? 초항만 한 칸 밀려있는 똑같은 등비 수열이에요. 여전히 일반항을 구해보면 밑이 얼마인 지수식이니까 2인 지수식이니까 얘의 공비도 얼마일 수밖에 없을까? 2일 수밖에 없어. 그거 두 개를 무슨 셈 해놨잖아? 곱셈 해놨잖아. 사실 그래서 이거 수열 보자마자 공비가 얼마라는 거는 4라는 것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랑 등비 수열 곱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자, 일반항 빨리 찾아서 공비 찾아가지고 초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계산해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상식적인 개념을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지금 몇 분이지? 15분. 15분이야? 자, 그럼 잘 적어 이제. 자, 우리가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럼 AN을 우리가 AR에 n-1승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 그치?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이 AN에 대해서 AN의 제곱으로 만들어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그럼 AN의 제곱이면 AN이 몇 번 곱해진 거지? 2번. 그럼 이것도 등비 곱하기 등비잖아. 당연히 무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예측해 볼래? 얘의 공비는 뭐가 될 것 같아? ER 아니죠. 죄송합니다. 공비 곱하기 공비라 그랬으니까. 여기 AN이랑 여기 AN 들어가면서 곱해진 거야. 그치? 그럼 얘의 공비는 얼마야 지금? R이라며.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했니? 얘 초항은 뭐라고 정의를 한 거야? A라고 정의를 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AN의 전체 제곱이면 얘는 AN 곱하기 AN이라는 수열로 이해하면서 얘들의 전체 공비는 이 각각의 공비를 무슨 셈한 거다? 곱셈한 거다. 그럼 공비는 뭐가 돼야 돼? 그치, R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된 거야? 네. 헷갈리면 적어서 하나씩 다 나열해보면 됩니다. 직접 곱셈해보면 돼요. 쌤 이렇게 지금 다 적어줬잖아. 그래서.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비 곱하기 공비에서 얘는 공비가 R 제곱인 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항도 찾아야겠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수열의 함무로 볼 거니까. 초항은 여기에 얼마 넣은 값일까? 1 넣은 값. 그럼 A1의 제곱이니까 우리는 초항을 지금 A로 표현했으니까 A에 뭐가 될까?
제곱이 되니까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초항이 a제곱이고 공비가 r제곱인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 알겠니? an의 제곱이. 두 번째,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세제곱까지는 배우잖아. 그럼 an의 세제곱은 뭘까? 그치, 얘는 공비가 등비 수열이 3번 곱해지니까 공비는 아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초항은 뭐가 될까요? 그치, a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죠. 얘랑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수열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 옆에다 좀 넓은 데 적어볼게요. A2n입니다. A2n이라는 것은 우리 자연수 nn 자리에 지금 1부터 넣으면서 수열을 구성한다 그랬다, 그치? 그럼 이 수열의 나열은 n에 1 넣으면 A 첫 번째 항이 A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n에 2 넣으니까 A 뭐가 될까? 4, 그치? A4,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8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 A2n인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를 했니? 그럼 이 수열의 공비는 뭐가 되는 걸까? 자, 두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려면 칸이 이제 두 칸 간격이 됐잖아요. 그럼 한 칸 갈 때마다 R씩 곱해지는 게 등비수열이었어. 얘는 R 제곱, 그치? 두 번씩 곱해지니까 R 제곱이 계속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도 공비는 얼마인 거야? R 제곱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얘랑 비슷하지, 공비가. 근데 그 수열을 제곱한 모양이랑 지금 짝수 번째 항들만 보는 건 완전히 다른 구조의 수열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초항은 뭐가 될까요? 초항은 여기에 A2, 1 넣은 값이니까 A2가 되고 A2를 A와 R로 표현하면 그냥 뭐가 된다? EAR 된다. 그래서 공비는 똑같지만 초항이 다른 수열입니다. 이해하셔요? 그러면 확장해서 생각하면 제대로 이해했는지 보려면 A3n의 공비가 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의 공비는 뭐가 될까? 그렇지, R 세제곱 되겠죠. 얘 수열의 나열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항이 A3, 그 다음에 A6, 그 다음에 A9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공비가 R 상승인 게 눈에 들어오고. 그럼 초항은 뭐가 되는 걸까? A3이 되는 거죠. A3이면 그치, AR 제곱이 초항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럼 얘들아, 쌤이 나눈 것도 수열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역수 표현이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건 4번이 아니야. 뭐야? 그냥 이제 여러분들 잘 익혔는지 본 겁니다. 뭐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AN분의 1을 보자. 역수가 나누어진 거잖아, 결국. 1 나누기니까. 얘도 등비수열이야. 그럼 얘 수의 나열해보면 어떻게 될까?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수현이 화났니? A분의 1, AR분의 1, AR 제곱분의 1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갈 때 뭐가 곱해지는 게 눈에 보이지? 그렇지, 나누어진 거니까 분모의 R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의 공비는 R분의 1이 되는 거죠. 초항은요? 그치, 여기에 1 넣은 게 그냥 초항이니까 초항 구하는 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누구만 잘 구하면 돼? 공비만 잘 관찰하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등비수열 곱하기 등비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를 잘 이해하면서 내용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거랑 여기 짝수 번째나 역수나 뭐 홀수 번째 항들에 대한 표현은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상식적인 내용들 정리를 하고, 자, 이제 몇 번 남았죠? 590번. 한 문제만 더 하면 되죠. 안 그래도 얘기해 주더라, 애들이. 근데 어차피 수업은 할 겁니다. 배우긴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이 바뀔 수도 있고, 뭐 학정이라서 말은 안 바뀌는데, 매년 그래서 안 바뀔 것 같긴 한데, 수능도 쳐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우리 등비수열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쭉쭉쭉 넘어가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해요. 자, 그때 절대값의 SM-1이 자,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몇 분의 몇이냐면, 그치, 1000분의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찾으래요. 자, 후딱후딱 먼저 해봅시다. 여기에서 1 뺀 거에 무슨 값이 씌워놨냐면 절대값 씌워놨거든. 그럼 어쨌든 특정 절대값이 이렇게 양수보다 작다라는 표현이 만들어져 있어. 자, 생각해봐. 절대값의 어떤 동그라미가 2보다 작대. 그럼 여기 2에 요 동그라미 들어갈 숫자의 크기는 2보다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돼. 그럼 음의 경계가
마이너스 2. 양의 경계가 얼마? 2. 근데 2보다는 크기가 어때야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나의 동그라미는 분명히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부등식의 해석이죠.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에서. 자, 이 구조를 그럼 본다 치면 Sn-1은 마이너스 몇 분의 몇보다는? 맞아. 1000분의 1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숫자야. 그리고 뭐분의 뭐보다는? 1000분의 1보다는 작은 숫자가 되겠죠. 자, 풀어줘야 되는 거고. 그럼 수열의 합, 그치, Sn만 남기면 양변에 얼마씩 더할 거니까? 1씩 더할 거니까 여기 1 더하면? 그치, 1000분의 999가 되고 여기 1 더하면? 1000분의, 그치, 1001이 되는데 근데 이렇게 계산을 미리 해버리면 삶이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 계산하고 싶지가 않잖아.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멈춰놓고 이제 이 등비수열의 합을 좀 표현을 해보자. 자, 현재 이 등비수열의 n번째 안까지의 합은 공비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그럼 몇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초항 얼마죠?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분의 1의 몇 승까지? n승까지 이렇게 나열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게 지금 나의 수열의 합 Sn이 되는 거거든? 근데 분모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 통째로 약분되겠죠? 그럼 Sn 자체가 1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Sn-1이라는 식은 여기 1이 넘어가면서 빠지면 되는 거지 않아? 그럼 요 자리에 남는 식은 마이너스 몇 분의 2분의 1의 n승이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1000분의 1보다는 크고 1000분의 1보다는 어떻게를 원해? 작기를 원해. 근데 사실 있잖아. 우리 식은 이걸 풀기 전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식이 그냥 1000분의 1보다 작다라는 의미였거든? 그럼 이 수의 부호는 명확하지 않아? 이거 무조건 무슨 수일까? 전체 숫자는? 양수. 2분의 1의 n승이 양수잖아. 그럼 마이너스 달려있으면 무슨 수야? 음수야. 미친 거야? 미쳤습니다. 그럼 얘가 무조건 무슨 수지? 음수지. 지수식이 항상 양수잖아. 그 앞에 마이너스 달려있으니까 얘는 무슨 수잖아 항상? 음수잖아. 그치? 맞아요. 그 음수의 부호가 확정적이니까 절대값이면 부호를 어떻게 해서 꺼내야 돼? 바꿔서 꺼내니까 얘는 그럼 2분의 1의 n승이 1000분의 1보다 작기를 원한다 이 생각입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지수 분배되면 2의 n승분의 1이 되겠네. 그럼 2의 n승이랑 1000을 비교했을 때 누가 커야 된단 말입니까? 2의 n승이 뭐야? 2의 n승이 커야 전체 분수가 더 작아지죠. 아, 맞습니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10. 그치, 10이 된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죠. 끝!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590번까지 마무리하고 쌤이 오늘 개념 루트 줄게요. 그 숙제로 잘 풀어오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2교시 준비하는 걸로.